요즘은 정말 양질의 정보를 너무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각종 지표와 뉴스뿐만 아니라 저명한 학자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죠. 그런데 경제가 참 재미있는 이유는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상승을 외치고 누구는 하락을 외치고 또 누군가는 중립적인 의견을 내세우죠. 이렇게 수많은 의견들을 보다 보면 아는 것은 많아지겠지만 본인만의 투자 방법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의 의견이나 대다수의 의견에 녹아들어 따라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장기채는 안 사고 단기채만 샀다던데? 빌 에크먼이 30년물 5.5% 간다던데? 이런 뉴스에 투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채권이든 어떤 것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스스로 투자의 이유를 찾고 판단을 내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내린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판단이 틀려서 투자에 실패했을 때에는 정말 많은 것이 머리에 남지만 남들 따라 투자했다가 실패했을 때에는 머리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융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는 평생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 차이는 나중에 정말 큰 차이로 벌어질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TMF에 투자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 중소형 은행 부실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 중소형 은행이 왜 힘들어지는지에 대해 간단히 말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약 1만 개가 넘는 중소형 은행들이 있고 중소형 은행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장기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이번에 파산한 SVB은행은 포트폴리오의 80%가 장기채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급격한 금리 상승 때문에 채권 가격이 폭락하였고 이때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파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SVB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형 은행들이 장기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가 올라갈수록 중소형 은행들의 뱅크런 리스크는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미국 은행들의 다양한 데이터를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BTFP, 지급준비금, 대출기준, 대출 총량, 예금 총량을 보며 중소형 은행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먼저 BTFP입니다. 눈에 띄게 오르진 않지만 서서히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은행들이 자금이 넉넉하다면 왜 긴급대출량이 계속 늘어날까요? 은행들은 아직까지도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BTFP는 은행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대출이라 그냥 받아놓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급준비금 상황은 어떨까요? BTFP 이후로 큰 반등 후 절반 이하까지 되돌린 상황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데도 중소형 은행들이 자금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대출 기준과 대출 총량을 보겠습니다. 대출 기준은 여전히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대출은 점점 받기 힘들어지고 있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 총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고금리가 부담스러운 기업들은 대출을 줄이고 있고 대출을 줄이게 되면 R&D 비용 감소, 해고, 매각 등이 많아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금 총량을 보겠습니다. 예금은 여전히 전년 대비 마이너스 수준인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예금이 높아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초과저축액이 많아서 소비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JP모건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10월 초과저축액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도매 재고는 늘어나고 있고 소매 판매는 감소하는 상황인데 초과저축액이 고갈된 후에는 소비가 더욱 줄어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TMF 투자를 선택하였습니다. 현재 장기채 금리가 높게 올라가 손실인 상황이지만 제 기준에서는 여전히 장기채 금리가 더 높게 올라가기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채 금리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분명 장기간 유지는 어려울 것이며 내려올 때 속도는 올린 만큼 빠를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소매 판매 지수, 도매 재고 발표가 있고 목요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CPI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의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TMF에 투자한 두 번째 이유, 고용지표에 대해 정리하여 돌아오겠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